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올백 만점으로 렛츠고 올레과학의 이명랑 선생님입니다. 짜자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첫 강이지요. 1강입니다. 매우 설렙니다. 우리 친구들도 설레이시겠죠. 1강에서는요,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온도와 열 개념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열공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기출 포인트 짚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중요 내용을 좀 더 짧은 시간에 깊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기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온도와 분자 운동의 관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관계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온도라고 했을 때 뒤에 동그라미 그리고 C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죠. 섭씨 온도라고 얘기해요. 섭씨 온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온도가 있어요. 절대 온도도 있고 또 다른 온도 살포시 짚고 넘어가 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내용으로는 열의 이동 방향과 온도 변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열이란 친구 과연 어떤 친구인지 살펴볼 거고, 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이 돼요.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열평형 그래프. 자, 우리 과학에서는 또 그래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열평형 그래프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이 네 가지 내용 중점적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간단히 온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온도와 분자 운동의 관계다. 자, 온도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우리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막 샤워를 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 했더니, 옆에는 같이 목욕탕에 옆에 있는 친구가, 뭐가 차가워? 나는 뭐 뜨겁기만 한데. 자, 이렇게 물체가 차갑고, 그리고 뜨거운 정도가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어때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우리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어떠한 것을 만들자 해서 물체의 차갑고 그리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는 온도다라고 정확하게 수치화될 수 있도록 온도다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온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생활에서 오늘은 뭐 날씨가 30도래. 오늘은 영하 몇 도래, 이렇게 정확한 수치화로 나타내고 있지요. 자, 온도의 덕택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온도에 따라서 분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 자,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 이랬을 경우에는 분자 운동의 빠르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분자 운동이다 라는 용어 굉장히 쉬우면서도, 자, 우리 친구들 분자 운동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난해하죠. 등줄기에 땀이 뚝뚝뚝 흐러집니다. 자, 분자 운동은 뭐냐? 간단해요. 자, 분자 운동이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운동을 분자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분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라고 얘기하죠. 자, 이 원자라는 친구들은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갖지 않을까요? 그죠?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예요. 그런데 이 원자라는 친구들이 모여서 어떠한 뚜렷한 고유한 성질을 띠게 되죠. 이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고유한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분자는 키 포인트는 그거예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작은 입자다. 그냥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하면 원자가 되고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하면 분자 개념이 되겠죠. 자, 온도에 따른 분자 운동 살펴볼게요. 뜨거워요. 우리 뜨겁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친구들 에너지가 넘치면 파이팅 해야 되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나가서 뛰어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분자 운동, 파이팅 해야 되죠. 분자 운동의 빠르기가 빠르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분자 운동은 느려진다. 자, 따라서 10도씨 수돗물이 있고요. 50도씨, 90도씨
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자, 우리 표시해보면 10도씨보다 50도씨가 분자 운동이 빠르고요. 50도씨보다 90도씨의 물이 분자 운동이 더 빠르다. 다시 얘기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네, 맞습니다. 분자 운동이 빨라진다. 첫 번째, 온도와 분자 운동의 관계 살펴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도의 종류 살펴볼 겁니다. 온도. 앞서 기출 포인트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 섭씨 온도가 나왔고요. 두 번째 절대 온도가 나왔습니다. 섭씨 온도의 단위는 뭘 사용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던 C.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C만 쓰면 안 돼요. C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숨어 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섭씨 온도는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온도인데, 자, 스웨덴의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온도의 단위를 만들었어요. 섭씨 온도의 단위는 자, 1기압이에요. 대기압, 현재 기압을 얘기하는 거죠. 1기압에서 물의 어는 온도 우리 뭐라고 하나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2강에서 이제 배울 건데, 2학년 때 배울 건데, 어는 온도를 우리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어는 온도를 0도씨, 그리고 끓는 온도 그럼 뭐라고 할까요?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겠죠? 끓는 점을 100도씨로 정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를 섭씨 온도라고 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0도씨 물의 어는 점이고요. 100도씨 물의 끓는 점이고요. 이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를 섭씨 온도라고 한다. 자, 그럼 절대 온도는 뭐냐? 분자 운동이 제로인 상태. 이때의 온도를 0켈빈으로 정한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해요. 자, 왜 켈빈이라고 했는지 알까요? 자, 절대 온도는 영국의 켈빈이라는 학자가 처음 온도를 고안을 했어요. 자, 분자 운동이 멈췄다 스탑.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분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자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존재할 수는 없지만 가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분자 운동이 정지한 상태의 온도를 우리는 0켈빈으로 정할 것이다. 절대 온도입니다. 따라서 단위는 본인 이름 따야죠. 선생님도 선생님 온도 만들면 명랑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켈빈이라고 단위를 만들어줬어요. 이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를 같이 나란하게 위치한 이유는 어때요? 그냥 심심해서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아래 보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 한 거와 동일하다라는 식이 있죠. 자, 왜 이러한 식이 성립될 수가 있느냐면, 자, 볼게요. 물의 어는 온도를 0도씨라고 했고 물의 끓는 온도를 100도씨에서 이 사이를 100등분 했습니다. 절대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273K에서 373K 요 지점을 똑같이 100등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섭씨 온도에서 1도씨가 절대 온도에서 1켈빈과 같은 단위라는 거죠. 같은 한 칸씩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친구도 100등분 된 거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물에 오는 온도가 0도씨이다. 자, 물에 오는 온도가 0도씨일 때 절대 온도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섭씨 온도 0도씨 플러스 273 해주면 절대 온도는 얼마다? 273. 자, 우리 다 같이 뭐라고 읽어준다고요? 켈빈이라고 읽어주면 되죠. 273 켈빈은 0도씨와 같은 단위고 물의 끓는 점 100도씨를 절대 온도로 나타내라. 100도씨 플러스 273 해주면 얼마다? 373 켈빈이다. 따라서 100도씨에 해당하는 부분에 373 켈빈이다. 이렇게 함께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대 온도가 100켈빈이다. 자, 그럼 이때 섭씨 온도는 얼마냐? 플러스 273.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섭씨 온도도 또한 구해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켈빈 온도 그리고 섭씨 온도로 변형시켜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 분자 운동이 멈췄을 때를 가정한 온도 몇 도? 0켈빈이다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스웨덴의 셀시우스의 섭씨 온도 그리고 영국의 켈빈의 절대 온도까지
배웠고요.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 화씨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화씨 온도는 독일의 파렌하이트에 의해서 고안된 온도고요. 자, 정의를 내려보자면 마찬가지로 일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물의 어는 점을, 자, 우리 섭씨 온도 할 때는 섭씨 몇 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24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24도다. 섭씨가 숨어져 있어요. 화씨 온도 나타낼 때는 화씨, 앞에다 화씨만 붙여주고 숫자 몇 도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물의 어는 점을 화씨 32도 쓸 때는 이렇게 F자 써두는데 역시 작은 동그라미가 숨어있죠. 섭씨 온도와 비슷하게 화씨 32도 그리고 끓는 점을 화씨 212도. 그럼 이 사이가 몇 등분 될게요? 자, 암산 빠른 우리 친구들 슈르륵 해주게 되면 그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를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 단위가 세 가지가 있죠. 선생님이 광고는 하는 거 아니고 왜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 그 패스트푸드점 있죠? 뭐라고 하나요? 아, 안 들려요. 네, 맞습니다. 뭐가 있어요? KFC라고 얘기하죠. 온도의 종류 단위 KFC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금방 어때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동그라미 붙여주셔야 돼요. 섭씨 온도에도 동그라미 붙여주셔야겠죠. 온도의 단위 KFC. 자, 꿀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의 종류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살펴봤고요. 이 온도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너무 덥대. 몇 도라고 할까요? 30도래. 어떻게 너무 더워. 선풍기를 말이 왜 꼬일까요? 준비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선풍기를 준비해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는 부채를 준비한다거나 또는 얼음물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기예보로 날씨가 몇 도인지 확인해서 기온, 또 계절에 따라서 입는 옷이나 생활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냉난방 기구 이용에도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체온 굉장히 중요하죠. 체온을 측정해서 몸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온도를 측정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게 있어요. 생소한 용어인데 마술금이에요. 자, 이 합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온도에서 별 모양, 철사 모양처럼 생겼어요. 별 모양을 막 만들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겠죠. 자, 변형됐다가도 다시 상온으로 데려오면 지금 현재의 온도, 아까 별을 만들었던 온도에 데려오게 되면 똑같이 그 모습을 기억했다가 변하는 합금을 형상기억합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정하는 친구들 있죠? 치아 교정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인공위성의 안테나 또는 태양 전지판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 어렵고 넌 너 싫어 이러한 과목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학이 어렵다 이러한 친구들은 실생활에 어떠한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요.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두 번째는 열과 열평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 첫 강이라서 자꾸만 발음이 꼬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열과 열평행에 관련된 내용인데 열이다. 나 열받았어. 진짜 열받았어. 그 열은 아니겠죠. 자, 열의 과학적 용어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전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고 주전자에 물을 담고 뽁뽁뽁뽁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망각의 세계에 빠졌어요. 자, 까먹고 선생님이 손을 다했어요. 뜨거워.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왜 뜨거울까요? 왜 뜨거울까요? 우리 지금 왜 뜨거울까? 그래요. 주전자의 뜨거운 열이 어느 쪽으로? 선생님 손 쪽으로 띠용하고 이동했기 때문이죠. 자, 열의 이동 방향을 살펴보면 주전자에서 선생님 손으로 이동했다. 즉, 주전자가 온도가 높고요.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손은 온도가 차갑죠. 따라서 높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한 것을 열이다 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열의 이동 방향 살펴볼 수가 있죠? 열의 이동 방향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자,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뜨거운 주전자에서 선생님 손으로 열이 과연 얼마만큼 이동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이동한 열의 양,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음식물 섭취할 때, 야, 이거 열량이 몇 킬로칼로리래 라고 하죠? 동일한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 속에서도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열량이라고 하고요. 우리도 과학에서도 열의 양, 열량이라고 하죠. 자, 단위는 킬로칼로리. 자,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칼로리라고 하죠.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열과 그리고 일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차 살펴볼까요? 열에 의해서 물을 막 끓여요. 그러면 칙칙 폭폭. 어때요? 운동하기 시작하죠. 일을 하기 시작하죠. 자, 열이 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 일의 단위는 줄 단위를 사용해요. 자, 생소하지만 나중에 배울 거니까 미리 알아들어야 돼요. 자, 열과 일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고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하는데 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의 단위도 함께 줄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kcal라는 열의 양은 얼마만큼의 양인지 모르잖아요. 자,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1kcal라고 얘기하고, 자, 그렇다면 1칼로리는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물, 이번에는 1kg이 아니라 물 1g의 온도를 마찬가지로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1칼로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1kcal는, 자, 킬로칼로리와 칼로리의 관계도 한번 살펴봐 줘야겠죠? 1kcal는 1000단위예요. 1000칼로리의 양과 같다. 그리고 킬로칼로리와 줄 단위를 서로 전환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1kcal란 열의 양으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4200줄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킬로칼로리, 칼로리, 줄 단위를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열의 단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열과 온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열을 얻은 물체는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닿았을 때 뜨거 느끼게 된 거고요. 분자 운동은 당연히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도 당연히 활발해지게 되겠죠. 자, 열을 잃은 물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온도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우리 친구들 낮아지고요. 분자 운동 둔해지게 된다. 열과 온도와 분자 운동의 관계까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손이 너무너무 뜨거울지 모르겠지만, 자,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계속 온도가 계속 이렇게 접촉해 있으면 주전자와 선생님 손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온도가 같아지게 되겠죠. 자, 요런 상태,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즉, 열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해서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게 되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어때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해볼까요? 온도가 낮아지고, 자, 이 친구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중간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A라는 물체, 자, B라는 물체라고 했을 때 A라는 물체는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둔해질 것이고요. B라는 운동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점점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가 낮은 물체에 열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였던 애들은 높은 물체에서 열을 얻었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자, 둘이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하고,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열평형 온도도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에서 열평형 온도 그리고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우리 친구들이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열평형에 도달하는 동안의 변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으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분자 운동이 둔해지게 되겠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요. 그래서 열평형 온도,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요. 열평형 상태에서 열이 이동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리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열평형 상태에서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열량이 같아서 열이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량은 어떨까요?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마찬가지겠죠. 이 친구가 준 만큼, 즉 잃은 만큼 내가 얻는 거기 때문에 열의 양은 같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열평형 이용의 예. 이것도 실생활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자, 열평형을 이루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띠용 나오죠. 뭘까요? 온도계예요. 온도계. 첫 번째 온도계. 자, 이 온도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 부분을 꾹 잡고 있으면 선생님이 체온의 측정이 되죠. 왜? 선생님의 몸에서 온도계로 열이 이동이 되고 열평형 상태가 돼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온도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냉장고죠. 자, 우리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열기, 여기 그대로 여기 있는 뜨거운 열이 냉장고 속에 전달이 되면서 온도가 같아지면서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러한 열평형 이용의 예 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우리 친구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탐구 들어갈 거예요. 우리 실험, 과학의 꽃이죠. 우리 아이셀파의 꽃은 이명랑 선생님인 것처럼 과학의 꽃은 실험이죠. 자, 실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과학이라는 학문은 우리 친구들 시험 볼 때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실험을 주어지면서 과학적 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 문제 절대 소홀히 봐서는 안 되고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핵심 탐구 살펴볼 거예요.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의 이동, 열평형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자, 수조에 차가운 물 1500ml를 넣고 온도계를 장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뜨거운 물을 담근 비커를 수도 속에 똥 놨죠. 자, 여기 수조가 있고요. 차가운 물이고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뜨거운 비커가 들어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수조와 비커 속 물의 온도를 1분마다 측정한 이 아래 표 굉장히 중요해요. 또 표를 분석해 줘야 돼요. 수조 속은 차갑고 비커 속 물은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곳 그리고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이 되겠죠. 열 이동. 열이 이동되기 때문에 비커 속의 물은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도 속 물의 온도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점점점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이 될 겁니다. 쭉 보면 온도가 같아지는 거 어느 시점이에요? 26.2도씨로 온도가 일정해지고 있죠. 따라서 몇 분 뒤, 자, 9분 뒤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이 된다. 이때 열평형 온도는 26.2도씨이다. 라는 거 두 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비커 속의 물은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수도 속의 물은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면서 몇 분 될 때, 9분 될 때 열평형 상태에 도달이 되고 열평형 온도는 앞서 살펴봤듯이 26.2도씨의 온도를 가진다. 자, 정리해보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조 속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비커 속 물의 온도는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은 비커 속 물에서 온도가 낮은 수도 속 물로 누가 이동하기 때문에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죠. 9분 정도가 지나면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다. 다시 얘기하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1강 온도와 열 개념편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요 내용들 꼭꼭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2강에서는 요 내용 가지고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출 포인트 잡았던 거 그거 중점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이 과학 100점을 향해서 그것이 2강으로 문풀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